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죠.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더 올라간다면 언제 매도하는 게 맞을까? 라고 하면서요.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맞아요. 얼마나 더 올라갈지, 언제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그걸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앞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방향성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방향성의 끝에 우리가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까지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내일이 될지 이번 주 안이 될지 다음 주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조건을 기억하시면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언제 매수하고 매도할지 기준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이야기가 참 많죠. 마지막 찐반등이다, 마지막으로 팔아야 되는 탈출 기회가 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단 이 조건을 기억한다면 불확실한 이 주가의 움직임에서 여러분은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지난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 21일 지난주 금요일 영상이죠. 이 영상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핵심만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 있죠. 1차 방어 라인이 72,600원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2차 방어 라인이 67,900원이다. 1차 방어 라인은 8월 19일에 이날의 최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조정을 받아도 방어해줬던 주요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줘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단기간에 회복을 해주고 상단에 있는 61선, 121선 돌파하는 그림으로 가려면 단기 1차 방어 라인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자, 들으셨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 친구가 올라가기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기간에 61선 소화하고 121선 소화하는 이런 급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그게 바로 하단의 지지 가격이었고 그걸 지켜내면서 주가가 올랐죠.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모르실 뿐이죠. 똑같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우디 협정도 마찬가지고요.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재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함께 수익을 내보도록 할 겁니다. 영상 보고 계시다면 우리 영상 집중하고 계시다는 의미로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길 바라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관심 있게 보시거나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로 대박 한번 내보자란 기원을 담아서 댓글로 대박까지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참여하시는 이런 작은 좋아요와 댓글 하나하나가 더 진정성 있는 분석과 더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른 방송들도 많이 보실 테지만 우리가 이 정보라는 건 다양한 공급처를 통해서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공급처로부터 정보를 하나의 정보만 받다 보면은 한쪽으로 치우치기 마련이고요. 우리가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다양한 정보를 다양한 곳에서 받아보셔야 된다는 거. 자, 우리 영상 구독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내용 그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예측했던 그대로 주가가 급등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잠시 소통방의 자료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7월 24일이었습니다. 좋네요. 이때 2024년 때,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 2024년도 계속 강조하는 종목인데 이런 건 놓치지 말라라. 이거 2024년도에 올려드린 텔레그램 내용인데 지금 뭐 그때부터 함께 하신 분들은 떼돈을 벌고 있죠. 자, 어쨌든 좀 이야기를 이어가면은 7월 24일, 자, 이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체결한 원자력 협정이 발효될 경우에 원전주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협정을 했습니다. 지난 7월 22일 미국의 에너지 장관 크리스 라이트와 사우디 에너지 장관 압두라이지즈 빈 살만 장관은 원자력 협정과 양자 안전조치 협정에 서명했다라고 미국의 에너지부가 공식 발표를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협정에 들어갔고 이거 의회의 승인만 남아있다 그랬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의회 승인까지 위해서 자, 공식적으로 제출했다라고 바로 어제 소식이 나왔죠. 이걸로 어제 주가가 급등을 했고 오늘까지 급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딱 봐도 분위기가 뭔가 터지려고 하죠. 맞나요? 근데 이것만으론 제가 영상에서 던졌던 메시지, 이 주가가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우리가 언제 팔아야 될지
이걸 알기 위한 내용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올라갈 건 보이지만 이게 뭐 이번에 반짝 반등이 될지 아니면 더 추가적인 급등이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반응하는 세력들이 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반응하는 세력이 있어요. 제가 이때 분석해 드릴 때에도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60선, 121선 돌파할 때에는 외인들의 수급을 잘 봐야 된다고 강조를 드리고 또 드렸던 상황이거든요. 맞나요?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2024년도부터 방송해 드릴 때 외인들의 수급을 함께 또 강조를 해 드렸던 상황이고, 항상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외인을 많이 강조해 드려왔습니다. 그 외인들이요, 어제도 매수하고 오늘도 매수합니다. 심지어 기관 쪽에서도 대량의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어제와 오늘의 상승 흐름 안에는요,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맞나요? 그럼 우리가 언제 파는 게 맞겠어요? 외인과 기관이 빠져나갈 때이지 않겠습니까? 얘네가 빠져나갈 때 우리도 빠져나가면 돼요. 근데 얘네가 언제 빠져나갈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외인은 대량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조 원이거든요. 약 1월부터 8월달까지 외인들은 1조 원을 매집했고, 기관은 이번에 반짝 단기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나는 단기 매매하고 싶다 그러면은 기관 쪽의 수급을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나는 비중이 높고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조금 스윙으로 가져가면서 기간이 좀 늘어나더라도 큰 수익을 좀 노려야 될 것 같다. 평단가도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러면 기관이 단기 매도를 칠 때 외인이 받아주는 순간 그때 추가 매수를 때리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주가가 급등할 때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단기 더블탑을 만들고 있던 이 가격을 돌파할 때 기관이 매도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기관이 매도를 할 때에 외인이 받아주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맞나요? 그걸 우리가 포착을 해서 주가 대응을 이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외인들은 지금 1월달부터 현 시점까지요, 얼마를 담고 있죠? 1월달부터 현 시점까지 1조 원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1조 원. 맞죠? 그러면 한 주라도 저렴하게 매수를 해서 이 주식에 대한 평단가를 낮출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뭐 사우디 이야기도 나오고 웨스팅하우스의 IPO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뭐 지분 인수 찌라시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막 기관 쪽이 움직이다 보니까 스마트 머니인 외인들 얘네가 지금 가만히 지켜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외인들 중에서도요, 계좌만 해외에 있는 일반 투자자들이 분명히 섞여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외인은 뭐예요? 스마트 머니죠. 운용사, 세계적인 운용사 출신, 운용사, 펀드 이런 쪽에 자금이 움직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감안한다면 1월달부터 8월달까지 1조 원을 담아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로 접근하겠어요? 대량 매집을 하고 있다. 기관이 던지는 물량을 저렴하게 받아낼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 주식은 그냥 그대로 쭉쭉 가는 게 아니라 기관은 한번 오르면 매도할 가능성이 있고, 그 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외인이 받아줄 가능성이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럼 타점을 잡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여러분들 이 외인 수급에 대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을 바꿔서 해보세요. 여러분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한국 주식을 하지 다른 나라 주식 많이 합니까? 뭐 미국 증시는 뭐 그렇다 치고 생각해보죠.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굳이 한국의 원전주에 투자할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 무려 1조 원이나 굳이 한국의 원전주에 투자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주가가 올라갈 거라면. 그래서 이 스마트 머니를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얘네가 괜히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티에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려 1조 원이나 뭐하러 투자하고 있겠어요 지금. 이거는 일반 투자자들의 금액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용사라든지 펀드 자금이다. 운용하는 애들이다. 그런 애들이 지금 이걸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타점 잘 잡으면 주가 올라가는 거 기대가 되죠. 맞나요? 그러니까 마지막 반등에서 우리가 매도를 하게 될지, 아니면 정말 크나큰 사이클에서 매도를 하게 될지는 앞으로 이제 원전의 업황도 업황이지만 그 업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수급을 지켜봐야 된다. 지금 우리가 확인한 건 뭐예요? 사우디 원전 협정뿐만 아니라 미국의 의회까지 진출을 하게 되면서 외인과 기관이 함께 움직이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기대감을 가지고 베팅이 들어오는 수급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관은 단기로 들어왔을 테고 외인은 본인들이 담아놓은 게 있어서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고 계속 꾸준하게 매집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외인은. 그럼 각자 취향이 맞춰서 공략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단기로 할지 중기로 할지. 그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매도하는 타점도 거기에서 갈리는 거고요. 맞나요? 기관이 매도하는 타점에서 함께 매도하면 되고 단기는 난 좀 더 스윙으로 가져가고 싶다면은 외인이 매도할 때 외인이 본격적으로 본인들의 주식을 싹 다 매도할 때 그때 함께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조만간 이제 타점 우리가 잡을 준비를 해야겠죠. 타점 잡아서 각자의 투자 성향에 맞게 매도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자세한 매매 전략에 대해서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남기면 장중에 실시간 브리핑과 더불어서 매수와 매도에 대한 전략 개별적으로 챙겨드리도록 할 거고요. 매매 전략까지 모두 챙겨드릴 예정이고 지금 현재 주가가 급등을 위해서 저항대 단기 저항대 부분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올라가서 우리가 그때 이때 매수를 해놓을 걸 이런 생각을 하면은 참 아쉬워요. 그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원전의 재료는 너무나 좋습니다. 원전의 업황 여전히 살아있고 원전의 업황은 여전히 살아있고 외인들은 대량으로 매수를 해놓았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기관들까지 단기 매수세가 포함이 되고 있는데 이걸 또 지켜만 보고 있다면 남들은 다 돈을 버는데 나만 또 원전주가 없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떨어지던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뀌기 시작하고 단기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단기 고점 더블탑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스권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박스권으로 흘러간다면 밑에서 우리가 주워 담을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고 박스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돌파가 나오는 상황에서 타이밍을 잡으면 되겠죠. 우리가 돌파하는 타이밍에 대응을 시작할지 아니면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할지 그 여부만 선택을 하면 되겠고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기관의 매매 동향 따라갈지 외인의 매매 동향이 따라갈지 그것만 우리가 선택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정말 끝이 나는 엔딩 구간은 외인들이 담아 놓았던 1조 원에 이르는 이 어마어마한 물량이 쏟아질 때가 될 겁니다. 그게 한순간에 시작이 될 거예요. 주가가 막 올라가다가 장대 양봉을 그리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막 너무 기분이 좋아서 더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데 그 기대감으로 매수를 할 때에 유동성이라는 게 증가하기 시작을 하고 그런 유동성이 만들어졌을 때 외인들은 시장의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팔고 떠나게 될 겁니다. 나만 그때를 몰라서는 안 되겠죠. 그게 혹여나 오늘이었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오늘이 아니니까 참 다행인데 그게 어쩌면 내일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나요? 내일이 될지 내일 모레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우린 분명히 아는 게 외인은 먼저 팔고 떠날 것이다. 그때 함께 팔지 못하면 우리는 고점에 또 물리게 되는 것이다. 대응 잘 해야겠죠. 맞나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 남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이어서 우리 상남이 주식TV 1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서 진행하는 선물도 있으니까 선물 받아가셔서 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를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 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 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